네, 해볼게요. 시험을 좀 많이 어렵게 내셨나 보네요. 너무 어려워? 어디가 어렵죠? 개념은 다 썼어. 개념을 안 쓰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백지 테스트를 안 해서 그런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음 시간부터 할까요? 좋아요. 자, 일단은 갈게요. 뭐부터 갈 거냐면요. 우리 정석 먼저 갈게요. 정석 펴보시고. 발췌문항이 종종 이제 출제가 돼서 나올 만한 것만 제 후보를 좀 설정을 해서 냈는데 혹시 연습 문제 푸셨어요? 연습 문제 몇 개 골라줬었잖아요. 그죠?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민채 풀었니? 안 했어요. 유제 문제는 다 풀었어? 유제 문제 다 풀었어요? 윤용이 정석 안 풀었어? 쌤만 풀었어? 오우, 쌤도 못 풀었어? 어? 풀었어? 쌤 풀고 정석은 다 했어? 연습 문제도? 그럼 유제 문제만? 알겠어요. 쌤 위주로 가요. 일단은 뭐 주말 테스트는 다 나와. 정석도 나오고요. 이제 쌤도 다 나오고 해서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이게 랜덤으로 하니까.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이 되니까 좀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잘 써보시고요. 자, 일단 정석 질문 갈게요. 자, 유제부터 갈게요. 7-1부터 7-5까지. 질문 있을까요? 유제 문제. 아니면 연습 문제까지 그냥 다 얘기하셔도 돼요. 혹시 다 푼 사람은. 정석에서 질문 그냥 다 물으세요. 7-5. 왜요? 7-4. 더 없어요? 그럼 7-4, 5 해볼게요. 정석책의 7-4에서 몇 번? 둘 다? 1번만? 1번. 자, 사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필수 예제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저번 우리 기본 과정에서 기본 정석 있었잖아요. 걔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냥 얘네 어떻게 푸냐면 x제곱에 최고차의 개수 있죠. 근데 이 상태로 해도 되면은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돼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가 있을 때는 유리수로 바꾸는 경우 또는 정수로 바꾸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해도 되고요. 근데 얘 우리가 2랑 루트 2 이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크로스 공식 한번 써볼게요. 2 루트 2 x제곱 안 되면 그냥 곱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2차 방정식 풀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되는지 크로스 공식 한번 해볼게요. 2랑 루트 2 이렇게 쪼개고요. 1과 2 있으면 얘 두 개 곱하면 4인데 얘는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루트 2는 플러스로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얘가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루트 2x 빼기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x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루트 2분의 2는 얘가 분모 분자의 루트 2 곱해주면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 둘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크로스 공식 2번도 크로스 공식 되나요? 2번은 크로스 공식이 안 돼서 아마 얘네 근해 공식 썼어야 됐을 거야. 바로 2번 아시겠죠? 근해 공식.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거의 안 나와요. 개수가 막 무리수, 허수 나오는 게 거의 없고요. 그러면 유제 7-5번 할까요? 그래서 이해돼? 윤영 이해돼요? 7-5에 몇 번? 둘 다? 둘 다? 둘 다 해볼게요. 자, 방정식 푸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우스였죠. 자, 일단 절대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냐면 x였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범위를 두 가지로만 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라고 판단이 돼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줬더니 x 더하기 1, x 플러스 2는 0.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로 나오죠. 맞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만 찾아줘야 되니까 둘 다 써도 되네요. 둘 다 답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그럼 x값이 1 또는 2로 나오죠. 얘도 둘 다 써도 되나요? 예, 둘 다 써도 돼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총 4개로 나오시면 돼요. 얘를 이제 여기서는 답이 이제 풀마로 붙였는데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합쳐졌으면 그게 풀마 1인 거고, 얘는 풀마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4개 그냥 다 짜게 쓰는 게 더 좋긴 해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제 복호동수는 있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겹쳐 쓰는 것보다 4개 그냥 나열해 쓰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보시면 얘가 가우스 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인데 우리는 x의 범위를 정수의 단위로 딱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자, x는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가 항상 1로만 나와요. 여기에 범위 2를 추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x가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는 빼놓고 1부터 2까지만 딱 측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가 그냥 딱 2일 때밖에 없죠. 원래 범위로 짜야 되는데 더 이상 범위가 될 수 있는 게, x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2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가우스 x는 그냥 얘가 2가 되는 수밖에 없다. 됐죠? 두 가지 나눠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가우스 x는요, 사실 뭐 변수처럼 보이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숫자야.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2가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 x제곱은 3이고 x는 그러면 풀마 루트 3 되는데 x의 범위가 1과 2 사이여야 되니까 루트 3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2니까 얘가 이제 2라고 놓고 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2가 된다. x제곱은 4가 돼서 x는 풀마 2. 그런데 우리는 x가 2만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다른 거 절대 못 써. 따라서 x는 2 하나만 써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루트 3과 2가 답이 되게요. 가우스 잘 모르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나와. 자, 됐고요. 그럼 연습 문제 질문 좀 해볼래요? 푸는 사람? 연습 문제. 질문 괜찮아? 그냥 넘어갈까요? 패스해요? 네. 그러면은 좀 중요한 것만 뭐 골라볼까요? 4-9. 나머지 정리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4-9랑 4-10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혹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자, 4-9는요, 우리가 부피의 총합이 부피랑 같아야 되고요. 루트 2는 얘네를 이제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루트 2가 2로 나올 수 있죠. 2로 나오게 못 만들게 해야 돼요. 이제 루트 2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요. 얘를 단위로 쪼갤 수가 없어. 얘 그 도형을, 블록을 쪼개지 않는 상황이죠. 그냥 이어 붙여서 쌓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루트 2라는 애가 뭐 곱하기를 뭘 하든 얘가 다른 걸로 변형이 되시면 안 돼요. 루트 2가. 그래서 루트 2를 다 x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모서리 각각 나눠주고 다시 x에다 루트 2 넣으셔야 돼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 답정로예요. 얘는 그냥 똑같이 인수분해하는 문제니까 나중에 뭐 많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실력 4-10번 있어요. 62페이지 펴보세요. 4-10번은요, 좀 괜찮고 중요한 문제, 암기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얘 한번 읽어보세요. 풀 수 있는 사람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셨죠? 자, 얘는요, 사실 간단하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두 개 fx를 처음에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 나오고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얘 나온대요. 그럼 우리 fx에 대한 검산식을 두 개 써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fx 자리에다가 x에다 1 넣고요. 2 넣고 3 넣고 하면 f1, 2, 3을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럼 f1은 그게 뭐야? x에다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1을 넣게 되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f에다가 2를 넣으면 2, 4, 2, 8에 16, 2. 얘가 2가 되고요. f에다가 3을 넣으면 여기에서 나머지니까 3, 4, 12. 3, 4, 52. 그러면 32.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식 3개고요. 얘랑 관련해서 나머지는 2차식이 나와요. 2차식의 미지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미지수가 3개 나와. 그러면 식 3개, 문자 3개니까 연립방정식 하면 풀려요. 근데 출제자의도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출제자의도는요,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방법이고 우리가 암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뭔가 대입했을 때 더 이상 대입할 게 없었어.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한꺼풀을 뒤집어 까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입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전체 예로 분배해서 나누기 해서 Rx 찾는 게 있었어요. 그게 좀 어려웠죠. 분배해서 나누기.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머지를 구할 때 나누는 식이 처음 나눈 식,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요. 또는 이걸로도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암기 유형이죠. 암기 유형. 자, 그럼 얘는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를 나누는 거, 네. x-1, x-2,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니까 qx. 그때 나머지는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넣을 수가 있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암기 유형은요, 여기를 우리가 rx로 놓기로 풀기로 했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찾아야 되는데, 자, fx가 얘랑 똑같죠? 양등식이니까 얘 전체를요, 이놈으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 x 빼기 2로 fx를 나눴어. 그때 나머지가 8x-1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똑같이 fx야. 그럼 똑같이 이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x-1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분배해서 나누기 배웠었죠. 자, 이 앞에 있는 항을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안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 얘 항 전체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야 돼요. 그 나온 게 8x-14가 나와야 된다. 이거 기억나세요? 한 몇 번 반복하니까 이런 거 했다는 기억은 좀 있을 거야. 그래서 물론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면 Rx를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검산식 써볼게요. 자, R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뭘로 가야 돼요? A로 가야 돼요.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져야 돼요. Rx는 2차식이니까 여기다가 더 이상 x에 대한 1차식 이상을 곱하면 안 나오죠. 2차식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나머지가 8x-14가 돼야 된다. 항등식 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a 값만 찾으면 나머지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래에다가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네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x에다가 3을 넣는 짓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다가 할 거야. 여기다. 얘 있죠? 보이세요? 얘식 한번 간단히 써볼게요. 원래는 그냥 쓰면 안 되는데 쓰면 너무 오래 걸려요. x-2,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14x-16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하냐면 F3은 얘 쭉 날라가죠. 3 대입하면 3, 4, 12, 3, 1, 4 42죠. 거기다 16 빼시면 26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26이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저기에서 3의 F3짜리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F3을 대입하면요. 그러면 이게 쭉 날아가죠. F3, X-3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에다 3을 대입하면 되죠. 아래에다 3을 대입하면, 근데 아래에다 3을 대입하면 여기다 또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 대입하면 2, 얘는 1이고요. 그럼 2에 2. 3 대입하면 3, 8에 24. 플러스 10이네요. 맞나요? 그럼 그게 F3이랑 같아야 돼요. 26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A는 16. 잠깐만요. 맞나 이거? 일단 갑시다. A는 2로 나누니까 8이죠. 뭐 계산 혹시 실수한 거 있나요? 뭔가 숫자 약간 이상한데? 일단 가요. 8이네요. A8. 그러면 여기다 8만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3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8. 문제가 생겼다. x 제곱. 뭐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F3. 3을 넣으면 14x 마이너스 16이 없는디? 이게 잘못됐구나. 여기 문제 잘못 썼네요. 14가 아니라 이 4예요. 항상 이렇게 있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냐면요. 여기도 잘못됐죠. 여기가 8x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도 4로 바꾸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돼요. R3은 똑같고요. 다시 넣으면요. 3 넣으면 이게 2A이고요. 8, 3, 24 플러스 20이네요. 근데 우리 F3이 26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26. 20 넘어가면 6이고요. A 값은 3이 나오죠. 됐죠? 그러면 처음 이제 RX 세워놨던 거 이 식을 가져오면요. RX는 3 여기다 넣으면 얘는 X 3X 제곱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X 그럼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플러스 3 플러스 2 6 2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나오죠. 당연히 첫 번째 소개했던 그 방법이 훨씬 여러분한테 쉬울 거야.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사실 이게 더 빨라요. 뭔가 지금 설명하느라 되게 좀 길게 얘기했지만요. 결국에는 얘가 이게 나오는 순간 RX로 넣고 바로 이 식이 나와야 돼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맨날 우리가 암기 유형은 되게 원래 고난도 문제예요. 그 자체로. 킬러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너무 많이 풀려 있고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로 전락했고 그거를 변형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면은 그냥 대입해서 연립방에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6-3 6-3은 그냥 3의 거두체고 이렇게 규칙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 3, 4 꾸준히 이게 한 4개만 넣어도요. 규칙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 규칙 문제는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0 6-10 괜찮았어요? 6-10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냥 A 더하기 BI로 놓고 푸시면 돼요. Z는. 그래서 따라가면은 Z제곱 마이너스 Z 계산을 다 해봐.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Z와 Z바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요. 허수 부분이 같지 않다는, 허수 부분이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씌웠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라는 가정만 깔아놓고요. 그냥 A 더하기 BI 대입해서 다 때려박고 실수 조건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거든요. 괜히 이상한 방법 쓸 필요 없어. 이 복수수는요. 중요성 떨어지기 때문에 특이한 방법 절대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 필요 없어. 근데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3차 함수 이런 거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획기적인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다. 다 해놓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복수수는 그렇게 중요할 건 아니라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고요. 네, 7-5번과 7-8번이었죠. 괜찮아요?
센 애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7-5번에 센 애도 있고요. 7-8번은 3개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센 펴볼게요. 생각 어차피 질문 없죠? 센 펴보세요. 센에서 442번부터 463까지가 숙제였죠. 질문 있을까요? 455. 왜요? 다 맞았어? 분명히 인체 질문 없어요? 없으면 455 갈게요. 자, 방정식이 등장하는데요. 절대값이 있어요. 그리고 한근이 A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결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잠깐만요. A 값 구하는 거죠. 한근이 A. 그러면요, 이게 한근이 주어져 있네요. 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이죠. 야,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요. 원래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한근이 A다? 근데 여기는 누구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X가 주인공이야? A가 주인공이야를 물어봐야 되는데, 뉘앙스를 보니까 한근이 A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X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X에다 우리 A를 다 대입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A를 다 대입할게요. X에다가. 그럼 4A 제곱. 얘는 A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안에서 정리하면요.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절대값은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에 정리했고요. 이제 절대값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절대값은 우리가 적용하는 푸는 방법이 첫 번째가 암기 방법을 적용하는 거야. 암기 방법. 자, 절대값 지금 나오니까 우리가 두대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절대값에서 암기 방법 적용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까지 정리를 총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둘 중 하나요. 암기 방법을 적용해서 안 되면 우리 정석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은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구분을 시켜놓고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냐.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암기 방법은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절대값 x가 어떤 숫자 3이랑 똑같대요. 이거 암기 방법이요. 얘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뭘로 나올까요? x는 뿔마 3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우리 아무 과정 이게 중간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 안 하고 바로 튀어나왔죠. 그럼 얘도 단순하지만 사실 우리 암기해서 푸는 거야. 아니면 우리 중1 때는요, 절대값이 3이 나오는 수는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암기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원래 이거 푸는 거 뭐냐면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3.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나와서 x는 3이구나. 그래서 x는 풀마 3이 되는 거야. 원래 정석으로 풀이하면 다 풀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암기 방법이 돼 있어야 우리는 문제를 빨리 푼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숫자만 있어야 돼요. 숫자만. 숫자만 있을 때는 전부 이제 풀마로 그냥 암기해서 나오면 돼요. 하나 더 응용을 해보면요. a 더하기 3의 절대값이 7이랑 똑같대요. 그럼 얘는 뭘로 나와야 돼요? a 더하기 3이 풀마 7이라고 놓고 두 가지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암기 방법 두 번째예요.
우리 별로 없어. 아직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자, 절대값 x가 어떤 숫자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도 원래는 절대값 x가 양수냐 함수냐로 해야 되는데 얘는 바로 나올 수 있죠. 밖에 숫자만 있어. 자, 그럼 얘는 x가 작다 쪽이니까 모아지는 꼴로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제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암기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도 똑같죠. 이번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x가 크다 쪽이면 얘네 우리가 찢어지는 꼴로 가야 됐었어요. 뭔가 2차 부등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플러스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얘가 찢어지는 형태로 해가 나오죠. 그래서 장모 확짓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거야. 2차 부등식이랑 얘랑 똑같이 적용된다 했었죠. 왜냐면 그래프 모양이 비슷해요. 얘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좀 배웠던 게 좀 더 있어서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끝까지 한번 했었잖아요. 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에서 y는 전체의 fx에다가 절대값이 전체에 씌워져 있는 경우.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걸 암기해야 돼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y는 fx 그려요. y는 fx 그린 후 x축 아래 그래프를 뒤집어 올리면 돼요. 집자가 비읍 맞죠? 피읍은 집다. 손을 집다 할 때 그거죠. 뒤집어 올린다.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뚫려 있대. 그러면 y는 fx 그래프가 얘잖아요. 그러면 y는 fx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얘잖아요. 얘를 뒤집어 올리고 아래 거 지워. 대칭시켜서 뒤집어 올려. 그러면 우리 빨간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이것도 원래는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서 구간 나눈 다음에 그래프 따로따로 그리는 건데 그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문제를 못 풀어요. 이제 얘 전체 절대값 씌운 건요 우리 고3 때까지 계속 쓰여요. 많이 쓰여. 3차 함수에서 쓰이고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뭐 탄젠트 그래프랑 또 어디 쓰일까요? 지수 함수에서 또 쓰이고요. 별거 다 쓰여.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공통수학 2 할 때 그래프 관련해서 절대값도 조금 더 있어요. 원래 얘가 가장 기본 형태고요. y의 절대값 있을 때, x에만 절대값 있을 때, 전부 다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일단 이것만 암기 방법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생각보다 별로 없죠? 이걸 먼저 적용시키고요. 안 되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라. 자,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문자들 다 들어와 있고요. 밖에 숫자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우리 암기 방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풀마 1 바로 나와도 돼요.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이거 데자뷰인가? 여기 반이었던 것 같아. 여기 상황에서. 공통수업 했었나?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경우도 따로 썼었던 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얘가 만약에 절대값 a 더하기 1에 오른쪽에 만약에 a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암기 방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얘는요. 오른쪽에 풀마 a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식이 이상해져요. 절대 쓰시면 돼요. 숫자만 있을 때만 풀마 가능해요. 자, 어떤 데서는 양변 제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곱하는 경우는 가능은 한데 마지막에 다 확인을 해주면 가능은 해요. 근데 우리가 출제자 의도에서 그거 사용하는 거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랑 안에 있는 게 양수, 음수 두 개 나눠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플러스 1일 때는 얘가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돼요. 그러면 a 빼기 1로 이 수분해가 돼서 a 값은 0 또는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넘어와서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러면 1, 2. 얘는 이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뭘 해야 되냐면 A, 의 근의 공식을 써봐야 돼요. 근데 우리 근과 계수한 게 배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좀 어렵나? 자, 일단은 얘가요. 실수만 더하는 거니까 얘가 실수 같는지부터 조사하셔야 돼요. 자, 실수 조사하는 건요. 판별식 써볼 거예요. 가운데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 음수네. 여기서 허수 나오죠. 어차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니까 여기에 A 값은 실수는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얘는 근을 더해주면 안 되고요. 얘 두 개만 더해줘야 돼요. 답은 1이 나오나요? 맞나 이거? 계산 실수 없으면. 잠깐만요. A 합. 이거 잘못 풀었구나. 잠깐만요. 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정리 잘못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미안해요. 이 상태로 이제 다시 푸시면 돼요. 다시 그럼 a제곱 왜 그럴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빨리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2로 들어오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a제곱 빼기 a는 0이 돼서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a는 0 또는 1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얘네 4개 다 더해주면 답은 2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대값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절대값은 무조건 암기 방법 적용하냐 못하냐 구분만 해도요. 웬만한 절대값 그냥 정복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값 뭔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아 보이는데 아직 전체를 안 배워서 그래요. 수투까지만 미적분까지만 배워도요. 대충 이런 식의 이게 수능 범위는 내신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자, 됐고요. 우리 심도 이제 쭉 나가볼게요. 문제 좀 더 풀어봅시다. 숙제가 463까지였으니까 우리 464번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이게 필기는 다 있었어요. 필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3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근의 공식 외웠었죠. 근의 공식 외우고 판별식 썼었죠. 판별식에 따라서 근은 무조건 3종류로만 나와야 된대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 했었고,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하고 2차 방정식 만드는 것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면 464번 풀어보시죠. 어떻게 다 풀어봐요. 464. 이거 좀 하고요. 진도 좀 빼고 정석 풀러 갑시다. 했어요? 판별식 쓰셔야 돼요. 판별식.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있죠?
자, 364번 답은 몇 번? 몇 번이요? 2번. 2번 맞아요? 2번이 맞죠. 자, 판별식도요, 짝수 공식이 있어요. 근해 공식 안에 어차피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고요. 자, 짝수 공식은요, 우리 판별식 어떻게 써요? 이게 d4 이렇게 쓰거든요. 4분의 d랑 비슷한 얘기야. d를 분모 분자에 약분시켰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판별식 짝수 공식이야.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 짝수 공식 쓰라고 앞에 x계수 2배를 해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d4는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0보다 크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k제곱 없어지고요. 6k 플러스 얘는 9, 12니까 얘다. 그러면 k 값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얼마니까 마이너스 1. 몇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469번 풀어보세요. 469. 개수의 조건이 주어질 때 개수의 조건. 그냥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판별식 바로 써보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결론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요. 일단 쓰면서 따라가 보세요. 답 나오나요? 나와서 몇 번? 3번? 민치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상에 나오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관계식 하나가 있어요. B는 A 빼기 C 이렇게 있고요. 2차 방정식, 이놈의 근을 판별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근을 판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딱 배운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걸 파생돼서 생각하기 억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판별식 쓰는 거예요. 얘는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b 대신에 a-c를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c를 이항시켜서 a는 b 더하기 c를 대입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주어진 게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거를 그냥 대입해 볼게요. 그럼 b 대신에 a 빼기 c를 넣어주고요. 일단 한번 해봐야죠. 뭐라도 해봐야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죠. 얘는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인데 플러스 2ac로 바뀌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요 완전 제곱식 되네요. 그럼 a 더하기 c 전체 제곱이래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야.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0이 안 되거나. A 더하기 C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조건 좀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일단 실수가 되고 A, B 실수. 그 다음에 얘는 A 빼기 C가 B다. A는 일단 0이 안 되죠. A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A는 0은 쓰면 안 됩니다. 0은 아니고 C가 뭔지 모르죠. C는 뭐 양수, 음수 상관없죠. 그러면 찾아보니까 얘가 알 수가 없어. 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0이 아닌 양수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실근을 갖는다. 1번으로 가셔야 돼요. 3번이랑 1번이랑 많이 헷갈렸죠. 그래서 조건 다 찾아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들은요, 얘가 0이 안 되는 경우라고 했으면은 보통 확실하게 좀 보이게 줘요. 근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대부분 그냥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네요. 어렵죠.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474번을 풀어보세요. 474번. 중근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고 그 완전 제곱식은 판별식이 0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중근이 되는 거죠. 칠사. 답 나오세요? 3번 나와요? 1번 나오니? 1번 나왔어. 자,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얘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중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중근일 때는 우리 판별식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 세트예요. 알겠죠? 우리 기본 과정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세트, 그러면 얘는 결국 판별식이 0이다 쓰라고, 짝수 공식까지 쓰라고 x계수에다가 2배를 해놨죠. 바로 판별식 들어가요. 그러면 얘 제거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서 ac 마이너스 ac 그러면 3의 얘를 빼라는 얘기죠. 그게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자 중근이 나오죠. 자, 그럼 사실 이 식을 보자마자 정삼각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심하게 끊기죠. 그렇죠? 자, 얘를 전개하면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2ab, 2bc, 2ca 나오는데 그걸 3개씩 뺐대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a 2분의 1로 양변에 2를 곱해요. 양변에 2로 다 곱한 다음에 얘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은 0. 얘가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겁나 나와요.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할 때도 또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얘네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가능한 방법은 안에 있는 게 모두 0일 때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죽어도 안 돼요. 오케이. 다른 하나가 숫자가 하나 딱 튀어나오잖아요. 덧셈이기 때문에요. 예, 0이 아닌 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B랑 같아야 되고요. B는 C랑 같아야 돼요. C는 A랑 같아야 되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다. 그 다음 477 풀어보세요. 477. 답 나오세요? 답은 5번 인치 몇 번? 안 나와요? 자, 그냥 얘는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x에 대해서 정리도 돼 있네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 짝수 공식도 써줄 수 있겠죠. 바로 짝수 공식 쓸게요. 자, 가운데 거 절반 때린 거를 제곱하시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k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은 쓸 줄 알죠? 혹시 못 외웠으면 빨리빨리 다시 외우세요. 그러면 k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k인데 얘는 3k로 바뀌고 플러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네요. k 값이 1. 답은 5번. 쉽죠? 판별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석 가면 좀 어렵긴 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정석으로 넘어갈게요. 정석. 그래서 480까지만 숙제로 낼게요. 너무 적나? 대신에 정석책이 좀 숙제가 많겠죠?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정석은요 103까지 했었는데요 1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4페이지 104 자, 필수예제 7-5번은요 풀 것까지는 없고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켤레근 있죠. 켤레근. 우리 켤레근 기억나세요? 우리가 개수가 모두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개수랑 상수가 유리수였어. 근데 하나의 근이 무리수래. 그럼 그 무리수에 대한 반드시 켤레근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하나의 근이 허수인 근, 허근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켤레근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그냥 외워서 푸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요 증명하는 방법이 필수예제 7-5에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구체할 건 없어요. 자, a 더하기 bi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에 해이면 a-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처음 방정식의 해가 a 더하기 bi인데 a-bi도 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여기 질문이죠. 그래서 얘는 켤레근이 반드시 근으로 같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B, P, Q, R은 전부 이제 실수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요 모범 답안 바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쭉 한 6째 줄 내려오면요 모범 답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I가 해이무려 X 자리에다 다 때려 박은 거야. 다 때려 박고 나서 I에 대한 1차식을 정리했더니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얘는 A, B, P, Q, R이 실수이므로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이 모두 0이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래서 식을 2개 얻어낸 거야. 그리고 처음 식에다가 A-BI도 한번 대입해 봤어. 대입해 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주어진 식을 이용했더니 A-BI 대입했을 때도 등식이 참이 된 거예요. 참이 된다는 얘기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거의 본 적이 없어. 정석 말고는요. 본 적이 없어. 버리시고요. 문제도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1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7-6번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오메가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오메가 우리 계백문에다가 필기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오메가 넘어오세요. 기본 과정에서 당연히 하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얘는요, W가 아니고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는 위쪽이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모여 있어요. 그죠? 오메가가 자체 뭐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2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또는 3차 방정식이랑 관련해서 이 오메가 정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요, 원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엮어서 총 4가지의 기본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책에는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끝까지 배운다고 가정을 하고 4가지 다 쓰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 2차 방정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이제 식을 얻어낼 거예요. 식을 얻어낼 건데 중간 과정 따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 펜이나 다른 펜으로 중간 과정 써볼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건요. 자, 우리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할 거야. 곱하게 되면 x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얘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x세제곱은 우변에 1 들어가니까요. 우리 얘 방정식에서 얘한테 오메가 넣으면 얘 0 돼야 되죠. 우리 이 방정식의 한 어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오메가를 다 대입하면요 0이 돼야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 오메가를 대입해도 등식이 참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 이거 바꿀게요.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처음 방정식 있잖아요. 여기에다도 근 대입하면 등식이 참이 돼야 되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얘도 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잘 보자. 개수가 전부 실수죠. 개수가 실수야. 근데 한 개의 허근이 나왔대. 허근이 나왔대.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켤레근을 가져야 돼요. 켤레근. 켤레근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방금 했던 거야?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 그럼 나머지 근은 켤레근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켤레근과 근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배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근과 또 하나의 근,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과 개수는 우리가 하나 더 있죠.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을 곱해요. 두 근을 곱한 것은 a분의 c, 1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과 개수, 근계수 관계를 쓴 거고, 얘는 대입을 쓰는 거예요. 해를 대입. 그 다음에 한 종류 더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오메가에 대한 문제는요, 무조건 이식이 있거나, 아니면 2번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식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외워두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매번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유도해도 상관없어. 네 가지 식은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외워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자, 그래 마찬가지로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할 때. 그러면은 좀 생략할게요. 여기서 이미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x 더하기 1을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돼서 오메가를 대입하면 첫 번째 식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오메가 대입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 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가 돼야 돼요. 켤레근.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죠. 네 번째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1. 그래서 4개의 식을 이렇게 끄집어 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더 있어,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식이 더 많은데, 이 4가지를 기초로만 좀 기억해 놓고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변형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형이 있냐면요. 얘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해서 오메가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양변에다가 오메가 바로 나눠요.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오메가는 0이 될 수 없어. 허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변에 오메가를 나눠봐요.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은 0이죠. 0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이것저것 변형시키면 되는 거고요. 변형은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7-6번에요. 가로 1번 한번 해볼래요? 가로 1번 먼저 풀어보세요. 너무 지저분한 건 좀 생략하고요. 가로 1번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유도해보세요.
식 4개부터 만들어 보세요. 예,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일단 4개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오메가 관련된 이제 식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식이 얻을 수 있는 게 얘는 양변에 x-1을 곱해야 되니까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인데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오메가 바는 1이 나와요. 금방 나오죠? 조금만 익숙해지면 뭐 근거 계수형 그냥 써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여기다 넣기만 하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얘를 구하려면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 단위로 얘는 이제 주기가 생기기 때문에요.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3, 3, 9니까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해주고 쪼개면 되고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제곱 이렇게 분해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죠. 그럼 1이 의미 없으니까 오메가만 남아요. 얘는 오메가 제곱만 남아요. 0이네요. 됐죠? 별거 아니죠. 0. 자, 그 다음에 얘를 할 건데요. 이제 세 개의 곱을 이제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랑 해봤자 뭐 오메가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전개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노가다 해야 되겠죠. 얘는 2는 4. 얘는 플러스 2루트 3 오메가의 제곱. 얘는 플러스 2루트 3의 오메가. 또 있나요? 얘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 오메가 세제곱. 3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얘가 지금 1이니까 3. 그러면 7이 되겠네요. 7. 그 다음에 얘는 2루트 3으로 묶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잖아요. 써볼까요? 루트 3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얘 있죠?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이해돼요? 넘겨서 변형식을 쓰셔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라서 얘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또 전개해요. 7이 14 얘는 마이너스 4 루트 3 7 루트 3 얘가 보면 마이너스 6. 그러면 3 루트 3 플러스 8인가요? 맞아요? 맞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도 한번 해볼래요? 가로 2번이 이제 아까 이제 i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라서 가로 2번 풀어보세요.
이해 좀 되시나요? 한번 해볼까? 자, 위에 똑같이 지금 우리 누굴 써야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과 한 허근 오메가를 이제 쓰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보면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 이 4개를 빨리빨리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2개는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써놓으면 되고요. 혹시 확신이 있으면 굳이 안 써놓고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위에 거를 이제 풀려고 봤더니 일단 1 더하기 오메가는 여기 보이네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얘가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놈이네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1이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P를 좀 단순화시켜서 가져오시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 할게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0분 쉬었다가 계속 정석할 거예요.